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글쎄요. 과연 이유는 뭘까요? 총선은 7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0일도 안 남은 겁니다. 여권에서 큰 빅뱅이자 충돌인 셈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금 전 당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사퇴하라! 거부하고 출근을 한 것입니다. 예정된 일정도 오늘 다 강행한다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금 전에 뭐라고 입장을 밝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 이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트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변함이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정 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한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민후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이 우선한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선민후사의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평소에 하던 말씀 드린 거다. 이렇게 정리하죠.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요? 그럼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 제가 가서 될까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조금 전 출근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뒤에 당 수석 대변인도 동행했습니다. 돌직구 출신의 박정아 의원이 함께 선 모습도 보였는데 그만큼 당의 입장을 확고히 한다라는 모양새를 취한 걸로 보이고요. 4월 10일 총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다라며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왜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서두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민후사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듣기에 따라선 선민후사를 하지 않고 있는 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도 남은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명품백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묻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 변화가 없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대목이 있다라는 입장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밝힌 주 이유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당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대통령실의 요구사항 한 비대위원장이 이 답변에서 거절한 건 아니냐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재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정 관계 신뢰가 깨진 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은 당의 일은 정은 정의 일을 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 들어봤고요. 일단 안영환 의원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투나 메시지나 이런 표정 등을 보면 결코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요구해도 비대위원장직에서는 지금으로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어젯밤 언론 보도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지금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 나올까 과연 사실 여부가 일단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언론이라는 측면, 저도 언론사에 있었지만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참 부풀리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성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아를 했었는데 방금
보도에 기자 질문에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다에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다.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말을 분명히 본인 입으로 한 것으로 조금 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걸로 비춰볼 때 사퇴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 이걸로만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선거가 지금 앞서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7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확대될지 또는 수습이 될지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빨리 이게 정리가 돼서 네. 선거에 몰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압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또 관심입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요. 생방송 화면입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개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퇴를 거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박 의원이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5.18을 폭동이다라고 정말로 강하게 주장하셨다면 저는 그걸 보고 저도 이분은 같이 갖기 어렵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실 무슨 얘기냐면 가짜 뉴스의 힘이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걱정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뉴스 고관여층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찾아보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정청래 한동훈 같은 비대위원장이 분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게시하고 이 박 비대위원에 대해서 원칠순 5.18 폭동 발언을 석 했다라며 대변인이 그걸 나와서 물러나라라고 불러대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가짜 뉴스가 이렇게 위험하다라며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을 비판하는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매우 빨리 사과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거취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대위 회의에서는 아직까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젯밤 보도로 알려진 사퇴를 요구받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게 사퇴를 거부하며 오늘 예정된 비대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생방송으로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화면을 보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거취와 관련해서 깊은 고민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상당한 어떤 충격은 좀 받았을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가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게 한동훈이에요. 만약에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비서실장이나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게 사퇴할 일인가? 도대체 사퇴할 일이 뭐가 있나? 무슨 큰 실수를 했나? 전 그것부터가 의문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저런 정도 그 이유로 사퇴를 한다라고 했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검사 시절에 조국을 덮었을 거예요. 조국 사건 덮고 지금 다시 연장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을지 중앙지검장을 하고 있을지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소신에 반하고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고 그 결과 저런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됐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몇 번 그 방송 돌직구에서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의 아바타일 수가 없다. 그거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몰라가지고 하는 이야기다. 내가 아는 이상, 내가 아는 한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윤석열 그 대통령하고 사이에 중앙지검에서 차장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할 때 부장하고 이렇게 쭉 같이 올라가가지고 보필을 했지만 대통령 됐을 때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바타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아바타 노릇할 거였으면은 비대위원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출근하는 모습에서 선민 후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사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선당 후사도 안 하겠다. 나는 선민 후사하겠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고 본인의 소신에 맞게 선민 후사를 하면 명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있을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누구에게 미안해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세대들이 사실 초유의 일이긴 합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강력한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받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앞선 2명의
뭐 앞선 여러 명의 국민의힘의 대표들과는 위상이 다릅니다. 대선 후보급의 강력한 비대위원장과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과의 사이에 발생한 초유의 충돌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 강한 힘과 힘이 맞붙은 이 시점에서 그만큼 이 충격파도 더 거세기 때문에 이 충돌을 어떻게 봉합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이번 선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뭐 평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 회의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지만 김영주 의원님 사실 뭐 대통령의 임기가 뭐 한 1년, 2년 정도 남았을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레임덕일 때는 차기 대권 주자가 이 대통령과 선을 긋는 행보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3년이나 남은 강한 대통령의 그냥 대표가 아니라 또 대통령과 매우 가까웠던 한동훈 검사 출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이란 말이죠. 그 충돌의 사유는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다름 아닌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대응과 입장 차이고 초유의 충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3년이 남았든 4년이 남았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서 많이 지고 나면 많이 지고 나면 3년이 남았든 4년이 남았든 현 정권은 식물 정권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 인식에서 기초한 것 같아요. 총선 지면 다 끝이다. 예. 그래서 방금 이제 정혁진 변호사 말처럼 선당 우사가 아니라 선민 우사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들어왔다면 크게 작정하고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 민의 뜻은 어쨌든 그 특검은 특검대로 차치하더라도 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즉 민이 불쾌하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의미일 수도 있겠군요. 그 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만약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말하자면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불렀다면 이 당청 관계는 끝난 거예요. 자립성이 없어요. 그것은 이미. 그러면 똑같이 그런 관계 속에서는 총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만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보면 매우 큰 리스크를 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을 그었을 때 오히려 총선 승리에 가깝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과 신념 또 사명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